아침에 일어나 발을 디딜 때 갑자기 몰려온 통증, 혹시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해마다 이 발바닥 통증, 즉 족저근막염으로 20만 명 이상이 병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HATBS가 생활 속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울산대학교 병원과 기획한 닥터 유의 3분 건강 정보.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현옥 기자입니다. 봄철 활동량이 많아지며 갑자기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을 딛기만 하면 찌르르 오는 통증,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이라고 하면 이 발 뒤꿈치 쪽에서 이 앞쪽 방향으로 뻗쳐져 있는 섬유성 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발을 이렇게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발바닥의 족저근막을 이렇게 당겨지는 이런 힘이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충격이 닿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아주 자그마한 미세 손상들이 반복돼서 일종의 약간의 흠집이 나고 손상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염증성 질환이라기보다는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족저근막염은 과도한 달리기나 점프 등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평발이거나 아킬레스건이 짧아져 있으면 더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발을 안 딛고 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고 있다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그렇다가 갑자기 서서 걸었을 때 초반에 그 통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걷다 보면 또 이 통증이 풀리는 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무조건 발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족저근막염은 아닙니다. 실제로 족저근막염을 진단받았다고 여러 치료를 받다가 온 이들 중엔 족저근막염과 다른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족저근막염이 아닌 질환들에는 가장 흔하게 신경병증 통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포착 증후군이라고 해서 신경이 어디에 걸려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종골이라고 하는 발 뒤꿈치 뼈가 있는데 이런 것에 많이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피로골절이 되었을 때도 발 뒤꿈치 쪽이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질환하고 감별을 해야 하고, 또 류마티스 계열의 질환이 있을 때도 족저근막염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질환들을 감별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족저근막염은 수술이 아니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족저근막 자체를 스트레칭을 하고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소염진 통제를 드셔도 그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증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기부스라든지 아니면은 보조기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을 좀 고정시켜 놓는 치료를 단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충격파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비수술적 방법에 대해서 좀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주 드물게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적 치료에는 족저근막을 조금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인이 되는 평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종아리 뒤쪽 근육의 구축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구조적인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닥터 유가 드리는 테라피, 족저근막염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발가락을 뒤로 당겼을 때 튀어나온 근육을 손으로 마사지하면 족저근막염 치료에 도움이 되며,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려면 벽에 두 팔을 기대고 양쪽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면 됩니다. 근막염이 진단되었을 때 스트레칭과 여러 가지 약물 치료 이런 것들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유의 3분 건강정보였습니다.